네, 안녕하세요. 와이드텍스 김지훈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그 세금 환급이라든지 경정청구라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경정청구란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 자체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가 되었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되었을 때 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 자체가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네. 기존에 그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세무 대리인이 있으셨을 텐데 그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 납부를 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환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법 자체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이라든지 특례를 열거해 놓은 법이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 자체가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번 정도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통상 일반적으로 기장사무실에서는 한 직원당 40개에서 70개 정도 기장 거래처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수시로 개정되는 그 법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는 게 현실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기존에 관리하시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 사무실이 있으실 텐데, 저희 경정청구 자체를 기존 사무실에서 과연 할 수 있냐, 없냐라고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민사 전문이 있으시고, 형사 전문이 있으시고, 뭐 가사 전문이 있으시듯이, 저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시는 세무사님이 계시다 하시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정확하고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세특례제한법 자체를 어떤 경우에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세특례제한법 자체가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조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서 뭔가 사업상 변동,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이 늘었다든지 투자가 늘었다든지 그리고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창업 그리고 이전 각종의 이제 사업상 뭔가 움직임이 있으셨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자체는 그곳에 혜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상 뭔가 일이 발생이 됐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문사항이 발생하셨을 때 세무 검진을 받으시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세무사를 통해서 조세특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사장님들이 이제 직원을 고용하셨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거나 뭔가 매입이 많으셨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 같은 거 많이 받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환급 자체는 정해진 절차에 요건이 충족을 할 때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자체도 이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과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단지 사업자이다 보니까 좀 절차가 좀 다른 것 뿐이고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성실한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가 불성실하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걷어들여야 될 세금 자체를 징수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업자를 좀 불성실하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환급이라는 것들은 징수가 된 세목에 대해서 납세자가 챙길 수 있는 권리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세무서의 세금을 뺏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납세자의 목을 찾아온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세무서 내에서도 그게 요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당연한 권리로서 돌려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세 환급 그리고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그리고 이제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통해서도 잠자는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라. 그리고 경영청구에 대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사업 단계별로 납세자가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예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경영청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찾아간다고 국세청에서 과연 불성실하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불성실하게 보게 된다면 국세청이 납세자 상대로 유인을 던져놓고 납세자가 그 유인을 챙겼을 때 조사 대상이나 그렇게 삼게 되면 과연 그게 국세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치면 저희가 납세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게 될 것이고요.
저희 현재 신고납세 세목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 내에서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납세 의무와 납세자로서 챙길 수 있는 권리는 항상 양립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챙기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영 청구를 진행하고 청구를 했을 때 사장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장부 관리한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에 불구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청구를 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청구를 한 이외의 항목, 예를 들어서 이제 장부라든지 세금계산 수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의해서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신고하신 내역, 그러니까 적용 청구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세무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사유 자체도 국세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영 청구를 진행한다든지 세금을 환급받았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세무조사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 환급이나 경영 청구 자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삼게 된다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영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는 이자 상당액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자를 어떨 때 지급을 받게 될까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채권자로서 받을 돈을 받을 때 함께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급이 될 때 이자를 같이 지급받는 얘기는 납세자로서 정당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오는 거고 국세청에서도 이에 더불어 이자까지 챙겨주는, 즉 납세자의 본인 목을 찾아온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영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향후 사업장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세특례제한법과 경영청구라는 제도 자체가 과거적으로 정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적용받으셨던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가지고 향후 미래의 절세 설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단지 근데 일부 세액 공제 항목 중에 대해서는 공제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정도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안내 드리고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 환급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사업용 계좌나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실 텐데요. 그 환급금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세요. 보통 이제 고용증업이나 이런 것들은 받으신 거에 됐을 때는 법인의 이제 수익이나 사업장의 수익으로 잡혀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셨을 때 비용 처리가 안 되듯이 그런 것들을 돌려받았을 때는 수익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인의 이제 운용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사로서 오늘 조세특례제한법과 경영청구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무신고를 기존에 진행하셨겠지만 그 건강검진 받으시듯이 세무검진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경영청구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이드텍스의 김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